시작해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 안 했죠? 함수 쪽 실력원 문제. 그치? 그래서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로 넘어갈게요. 다시.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그래서 얘부터 보시면 522번부터 보시면, 지금 x는 a, b, c고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고, f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뭐래?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 그럼 항등함수라는 게 뭐였어?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a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온다 라는 게 항등함수였어. 그러니까 내가 x에서 x로의 함수고 x는 a, b, c 뭔지 몰라. 그런데 얘가 항등함수라는 건 a 집어넣었는데 a 나오고 b 집어넣었을 때 b 나오고 c 넣으면 c 나온다 라는 소린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a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맞죠? 그러니까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내가 어떤 원소 알파가 있다라고 한번 봐볼게. 뭔진 몰라. 어떤 원소가 있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 원소 중에 하나를 그냥 내가 알파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있겠어?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알파가 1보다 큰 경우 있겠죠. 그치? 알파라는 원소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범위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럼 여기를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첫 번째 거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알파를 가운데 거에다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2알파 플러스 1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맞나요? 근데 얘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 항등함수여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알파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되죠? 알파 넣었을 때 알파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둘이 같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면 이 둘이 같으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알파는 3이겠지. 아,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알파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 세 개가 나오네. 그 세 개를 A, B, C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당연히 A, B, C는 이 순서가 아니어도 돼. 그치만 어떤 순서든 간에 합은 마이너스 2로 고정이지. 그치? A, B, C가 어떻게 바뀌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았잖아. 이걸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B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C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사실. 근데 일단은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23번 523번 보시면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fx는 f의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을 적어놓고 화살표를 보내보는 거야. 알겠지?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하는 거 외워서 푸는 거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내봐야 돼. 그러면 이 조건부터 해석해 볼게요. fx는 f의 마이너스 x여야 된대. 근데 저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볼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3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집어넣어 보면 f-3은 f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또 두 번째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f-1은 f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f0은 f0이다.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f1은 f-1이다.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f3은 f-3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잘 봐. 마이너스 3이 화살표를 쏠 거야. 유빈아! 마이너스 3이 화살표를 쏠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야? 이 자식아. 오자마자 줘라? 시작하자마자 자? 근데 왜 대답 못해? 마이너스 3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야? 서준아! 마이너스 3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야?
그치, 5개지. 5개 중에 어딘가로 쏠 거잖아. 그럼 잘 봐. 내가 마이너스 3이 1로 갔어.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도 1인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뭔 소리냐면 이 둘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둘도 짝을 이룬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얘도 5개야. 지금 달라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 맞죠? 얘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잖아. 5개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으로 가. 그러면 1도 마이너스 3으로 가겠죠. 0이 갈 수 있는 것도 5개야. 알겠죠? 답은 5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125가 답인 거지.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now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고 쭉 넘어가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봅시다. 하던 거 이어서 봅시다. 12번. fn꼴의 합성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문제든 표현이 다 똑같거든? 그래서 저 표현은 이제 외워두는 게 나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서 f10에 a를 집어넣어봐라 이 말인 건데 얘는 뭔 뜻이냐면 여기 12라는 건 f를 10번 합성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f를 총 10번 합성한 함수에 a를 집어넣어봐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진짜 너네 10번 합성한 함수를 구해라가 아니겠지.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건 뭐 찾으라는 거야? 너네한테 규칙 찾으라는 거야. 직접 해봐라가 아니야. 알겠지? 규칙을 찾아볼게. 그러면 잘 봐. A를 F한테 집어넣어. A를 F한테 집어넣으면 뭐 나와? 뭐 나와? A 플러스 1 나오죠? 여기다 여기 fx잖아. 괜찮아. 그치? A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 나와. 그럼 그 A 플러스 1을 한 번 더 집어넣어. 이렇게 몇 번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10번 집어넣는 거야. 한 번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1이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을 A 플러스 2가 되겠죠? 한 번 또 집어넣으면 3이 되겠지. 이렇게 10번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규칙 보이지? 근데 그게 몇이래? 30이래. 그러니까 A는 20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F의 10은 F의 뭐 10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다? 뭐를 의미하는 거다? 10번 합성해라 라는 뜻이다. 알겠죠? 그 10번 합성하라는 말은 규칙 찾아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것도 한번 보면 밑에 것 중에 537번 한번 볼게요. 537번에 이번에는 F를 100번 또는 101번 합성해보래. 100번 또는 101번 합성해보래. 그럼 잘 봐. F의 100제곱에 1을 집어넣어봐라. 라는 건 얘들아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이 함수 읽어봐.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5 나오지. 5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죠. 다시 1 집어넣으면 5 나오고 다시 5 집어넣으면 1 나오겠지. 그럼 뭐가 반복되네? 5, 1, 5, 1이 반복되는 거야. 얘부터 세면 안 돼, 절대. 한 번 집어넣은 거, 2번 집어넣은 거, 3번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야, 얘들아, 항상. 알겠지? 얘는 아니야. 얘는 안 집어넣은 거야, 아직. 알겠지? 그럼 5, 1, 5, 1이 반복됐는데 그걸 100번 할 거야. 그럼 답은 1이겠죠.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F에 101제곱에다가 3을 집어넣어보래. 3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집어넣으면 7 나오지? 7 집어넣으면 3 나오죠? 3 집어넣으면 7 나오고 반복되죠. 그치? 그럼 101을 2로 나누면 나머지 1. 그러니까 답은 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조금 어려워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얘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근데 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중에 가장 쉬운 애들이야. 네, 알겠지? 얘만큼 쉬울 수 없어. 학교 시험에 당연히 얘보다 복잡한 식에 대한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은 뒤에 가서,
연습 문제,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방법 그대로 뒤에 문제 같이 한번 풀 거고, 근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얘 봅시다. F 합성 GX. 그러니까 GX를 F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GX가 어떤 함수인지, FX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 그래프만 알고 있어.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fx가 뭔지, gx가 뭔지를 먼저 구해야 돼. 알겠죠? 알겠죠? 그럼 fx는 0부터 2까지 가는 함수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눌게. fx는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뉘어. x가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로 나뉘어. 등호는 그냥 전체 다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럼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 요 함수는 0,0과 1,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뭐야? 0,0이랑 1,2 지나는 직선은 2x예요. 2x.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1부터 2까지는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는 뭐야? 2로 고정되어 있는 애죠? 그러니까 무슨 그래프겠어? 2라는 그래프일 거야. 마지막 세 번째, gx라는 애는 다시 0,2부터 시작을 해서 2,0까지 가는 애야. 그러면 0,2부터 시작해서 2,0까지 가고 있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일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니까. 그런데 f 합성 gx는 뭘 의미한다고? gx를 f한테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야. 그런데 gx가 얘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 보겠다. 집어넣어 보겠다 이런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여기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도 x가 있어야 되라. 여기에 x에도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했어? 모든 x 자리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으면 안 돼. 모든 x는 다 똑같은 x야.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양변에 2 뺀 다음에 범위 구해 보시면 x는 1부터 2까지다가 나오고요. 얘는 x는 0부터 1까지다가 돼요. 그럼 이걸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걸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잘 봐. x축, y축 있고요. 0, 1, 2 있으면 0부터 1까지는 2로 쭉 가다가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야. 얘가 뭐야? f 합성 gx의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사실 이 정도는 귀찮긴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야. 말 그대로 귀찮은 거지. 근데 한 단계만 더 어렵게 만들어 볼게. 잘 봐.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505번, 550번 봅시다. 뒤에 연습 문제 550번. 얘가 지금 분수가 있어서 계산이 좀 더럽거든? 분수가 있어서 좀 계산이 더러워. 그래서 이거 그냥 숫자만 바꿀게. 똑같은 거야.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이 나와. 근데 내가 얘를 그냥 1, 2로 이렇게 바꿀게. 알겠지? 알겠지? 너네 실제로 풀 때는 2분의 1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분수가 나와서 계산이 너무 더럽더라고. 아빠네서 그냥 했더니 계산이 더러워서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까? fx는 x값이 0부터 1일 때와 1부터 2일 때로 나뉘어. 맞죠? 0부터 1일 때는 요 함수지. 그 뭐야? 0,0과 1,1을 연결시킨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x가 되겠죠? 0,0이랑 1,1 연결시킨 애는.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1,1과 2,0이래. 1,1과 2,0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2,0을 지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지금 우리 뭘 구하는 거야? f 합성 fx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f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 써볼게. f에다가 fx를 집어넣어 봤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저 x 자리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거야. fx.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 그다음 얘는 0부터 1까지인데 fx가. 그럼 얘는 fx가 1부터 2까지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냥 집어넣은 거야,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여기서부터가 제일 귀찮은 거야. 너네 함수 쓸 때 이렇게 써?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함수는 x로 나타내야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fx를 이제 전부 다 뭐로 바꿔줘야 돼? x로 바꿔줘야 돼. 근데 fx를 봤더니 fx는 얘 아니면 얘야.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fx를 얘로 바꿔줘야 돼? 얘로 바꿔줘야 돼?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 첫 번째. 만약에 x가 0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이 범위야. 그러면 fx는 뭐야? fx는 x죠. 맞아? x가 0부터 1까지만 fx는 x야. 그럼 여기다가 x 집어넣어 볼게. x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맞나요? 그 대신 x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고 여기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x가 0부터 1 사이일 때 x가 0부터 잠깐만 요거 안 바꿨다. 얘들아 미안. 요것도 바꿔줘야 돼요 지금. 미안. 쟤를 안 바꾸면 함수가 이상해져서 쟤 바꿔줘야 돼요. 다시 요거 조금만 바꾸자. 이거 식만 바꾸면 돼. 조금만. 다시 적어볼게. 얘를 안 바꾸면 식이 지금 이상해져서 얘를 보시면 얘는 2x고요. 2x. 맞죠? 0,0이랑 1,2니까 2x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요. 이 맞춰줘야 돼서 그럼 얘는 2fx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2f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좀만 바꿔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은 x가 0과 1 사이일 때 fx는 2x야. 여기다 전부 다 이제 2x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위에 건 4x가 되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요. 맞죠? 그 다음 그 범위 볼게. 얘는 0부터 2x가 1까지인 거고 얘는 1부터 2x가 2까지인 거지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최종적인 x범위 어떻게 돼? 나눠보면 0부터 2분의 1까지로 바뀌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보면 2분의 1부터 1까지로 바뀌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만약에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여기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고요. 맞지? 그다음 마이너스 2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x 플러스 12가 됩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에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부터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1보다 작고 나갔다. 그 다음에 여기도 1부터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2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x값이 어떻게 되느냐? x값은 4를 빼면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까지 이렇게 될 거고 얘도 4 빼서 계산하면 x가 1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돼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부터 1까지 1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3부터 2까지 이렇게 4개로 나뉜 거야. 그때의 함수를 찾아보니 얘는 첫 번째는 4x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고요. 세 번째는 4x 마이너스 4고요. 네 번째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네. 됐어? 괜찮아?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좀 크게 그려볼게. 2분의 1, 1, 2분의 3, 2.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 했을 때 2니까 한 이쯤에다가 2를 찍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뭘 지날 거고 0,0 지날 거고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2 지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또 얘는 1 집어넣으시면 0 지납니다. 이렇게. 또 얘는 2분의 3 집어넣으시면 2 지나요. 얘는 2 집어넣으면 0 지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F 합성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어느 세월에 다 그릴래. 잘 봐. 지금 중간에 몇 번 꺾여? 저 그래프가? 한 번 꺾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개로 나뉘었어, 지금? 2개로 나뉘었지. 2개로 나눠져 있는 거를 합성했어. 그랬더니 몇 개로 나뉘었어? 4개로 나뉘었지. 만약에 제가 3번 꺾여 있어. 3번 꺾인 것과 3번 꺾인 거를 합성시켜. 그러면 9개로 나뉘어요, 함수가. 곱셈으로 나뉘어. 그거 언제 할래? 무조건 2개짜리만 나오겠어? 아니야. 3개짜리, 4개짜리도 나와. 그거 언제 이거 다 하고 있을 거야? 맞잖아. 근데 너네한테 지금처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볼 때는 웬만하면이라는 게 거의 100문제 중에 90문제 이상이 전부 다 1차만 물어봐. 어차피 직선만 물어봐. 왜냐면 얘들아, 2차와 2차를 합성하면 몇 차가 될까? 4차가 돼. 너네 4차 함수 그래프는 2학년 때 배워.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래프 우린 그릴 수 없어. 그러니까 해봤자 1차와 1차를 합성시키거나 1차와 2차를 합성시키는 게 다야.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1차와 1차야. 즉 직선과 직선을 합성시켜. 근데 직선의 성질이 뭐냐면 끝과 끝만 알면, 그러니까 어디서 꺾이는지만 알면 그래프를 대강 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몰라. 이 식을 내가 뭔지 다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서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난 건 알아.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얘네들끼리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잖아.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려야 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대다수가 직선이야. 근데 직선은 어디서 꺾일지만 알면 그래프는 연결시키면 돼, 걔네들끼리. 맞아? 그 성질을 활용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몰라도 하기 싫잖아. 이거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잖아, 너네. 맞지? 잘 봐. 앞으로 우리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잘 봐. F합성 fx라는 애는 두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뭐야? 일단 첫 번째, x를 f한테 집어넣어. x를 f한테 집어넣어? 그럼 뭔가 나오겠지. 뭐가 나와? y 값이 나와요.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x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y 값이 나와. 그럼 그 y 값을 한 번 더 집어넣어. 그게 최종적인 함수 값이야. 맞나요? 맞나요? 그럼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x가 있어. 그 x를 f한테 한 번 집어넣을 거고 f에 한 번 집어넣을 거고 그거를 f에 한 번 더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두 번째, x가 지금 몇부터 몇까지야? 0부터 2까지죠. 근데 우린 직선이니까 어디서 꺾일지 찾을 거라고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는 0부터 1까지가 하나고 1부터 2까지가 또 하나야. 중간에 꺾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원래는 0부터 2까지인데 중간에 1에서 꺾이니까 1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기 힘든 거 없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 그럼 잘 봐.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었어. 0부터 x값에다가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y값이 어떻게 움직여? y값이 어떻게 움직여?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움직이니? y값이 0에서 출발해서 2까지 그대로 올라가죠. 맞나요? 이번엔 또 반대로 1부터 2까지를 집어넣었어. 1부터 2까지를 집어넣었어. 그럼 y값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움직여?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한 번 더 집어넣는다고. 얘들아,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건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x에다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x값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잘 봐. 0부터 2까지를 집어넣어. 0부터 2까지를 집어넣을 거야. y값이 어떻게 움직이니? 0부터 2까지를 집어넣은 y값이 어떻게 움직여, 얘들아? 어디서 출발해서? 얘들아! y값이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다가? 2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오죠. 이번에는 2에서 0을 집어넣는 거야. 순서 바뀌면 안 돼. 2에서 0이니까 반대로 읽어야 돼, 함수를. 맞아? 괜찮아? 2에서 0을 집어넣어. 그럼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2를 찍고 0으로 내려오죠. 맞지? 내가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너네 미국 갈 때 경유해서 가. 근데 우린 결국 어디 간 거야? 미국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도착했냐가 중요한 거야, 합성함수는. 그러니까 중간 거를 무시해, 지워버려. 결론. 그래프 그립니다. 여기 1, 2 찍어놓고 2라고 할게요. x가 0에서 1일 때 y값은 어떻게 움직여? 0에서 출발해서 2 갔다가 0으로 내려와. x값이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y값은 0에서 출발해서 2를 찍고 0으로 내려와. 두 번째, x값이 1에서 2까지 움직이는 동안 y값은 어떻게 움직여? 0에서 출발해서 2를 찍고 0으로 내려와. 0에서 출발해서 2를 찍고 0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뭔 느낌인지 이해가? 이해가 괜찮아? 한 번만 더 보자. 얘들아, 549번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쭉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다 보면 규칙이 나와. 이거 F100번이니까, F100제곱이니까 100번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럼 집어넣다 보면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린 얘를 그렇게 보지 말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보자. F 가지고. 이번에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똑같이 X를 F에게 집어넣을 거고 그 F를 F에게 한 번 더 집어넣을 거야. 괜찮죠?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고 X가 0부터 4고요. X가 0부터 4인데 지금 어디서 꺾이니까? 2에서 꺾이니까 어떻게 보겠다?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로 나눠보겠다. 그럼 0부터 2까지를 집어넣었어. 0부터 2까지를 집어넣었어. 그럼 Y값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니? 4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죠. 두 번째, 2에서 4를 집어넣으면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2까지 가죠. 두 번째, 4에서 0을 집어넣을 거야. 잘 봐야 돼. 4에서 0을 집어넣을 거야. 이번에는 4에서 0을 집어넣으면 어디서 출발하니? Y값이 2에서 출발해서 어딜 찍고? 0을 찍고 그 다음 4로 올라가지. 괜찮아? 거꾸로 보는 거야, 이번에는. 순서가 4에서 0이니까. 두 번째, 0에서 2를 집어넣으면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2를 집어넣으면 어디서 출발해서? 4에서 출발해서 0으로 내려오죠.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중간 거 무시하라고. 지금 나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지우는 거지만 너는 실제로 풀 때 막 지울 필요 없어.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x값이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어디서 출발해서? 2에서 출발해서 어딜 찍고? 0을 찍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4까지 올라간다. 두 번째 x값이 2에서 4까지 가는 동안 y값은 4에서 출발해서 0으로 내려간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F합성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본다라는 게 원래는 꺾이는 점을 다 찾아야 돼.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함수를 직접 넣으면서 꺾이는 지점들을 체크하는 거야. 꺾이는 지점들을. 그리고 직선이니까 이렇게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48번 보고 뒤에 역함수로 넘어갑시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오늘 하고 내일 하면 역함수 끝나. 내일 하면 역함수 끝나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유리함수 할 겁니다. 유리함수 할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이랑 수요일 하면 우리 금요일도 있지. 그쵸? 월요일이랑 수요일 하면 웬만하면 무리함수까지 다 끝날 거거든? 끝날 건데 조금 애매하게 남을 수도 있어. 뒤에 조금이. 그래서 애매하게 남는 건 금요일 날 해서 다음 주에 무조건 다 끝나요. 알겠죠? 다음 주까지 해서 아무리 늦게 해도 다음 주까지 다 끝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안 오죠? 월요일 날 없어?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야. 8월 17일인가에 없어 수업. 알겠지? 오면 안 돼. 알겠지? 오면 안 돼. 8월 17일인가에 수업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주 수요일 날 올 때 8월 19일 날 올 때 센 사오시면 됩니다. 센 공통수학 2. 근데 또 그때 가서 못 샀다, 뭐 서점에 갔더니 없더라 이러지 말고 말했으니까 미리미리 사세요. 센 공통수학 2 사시면 됩니다. 센 공통수학 2. 알겠죠? 미리미리 사세요. 어차피 우리 다음 주에 무조건 끝나요. 다음 주에 무조건 끝나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수요일 날 끝나면. 수요일 날 책이 딱 끝나면 금요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수요일 날 애매하게 남으면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테니까.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48번 봅시다. 548번에 fx는 x-하고요. gx는 얘에 대하여 f합성 gx의 치역이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정의역은 뭐고? 정의역은 어떤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게 정의역이야. 치역은 뭐야? 그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치역이야.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저 f합성 gx라는 애에서 치역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볼 거야. 잘 봐. 결국 f합성 gx라는 건 gx를 f한테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F의 입장에서 봐봐. F의 입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F의 입장에서 봐봐. F의 입장에서 뭐가 들어와? F의 입장에서 뭐가 들어와? GX가 들어와. 맞나요? 이야기는 요거 그려줄까? 우리 처음에 그렸던 거. 이렇게 생긴 거. 얘가 F야. 근데 F에 뭐가 들어왔어 지금? GX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래? Y가 나오는데 그 Y가 뭐더래?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들아, GX는 뭐라고 부를 수 있고 F에 대한 정의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들어오는 거니까 GX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은 결국 F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F라는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치역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그 F라는 함수가 뭐야 지금? x-4라는 애죠. 그럼 얘들아, F라는 애가 x-4니까 그걸 GX를 집어넣어보면 뭐가 나오고? GX-4라는 애가 나오고,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F합성 GX라는 게 GX를 F에 집어넣어라 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결론. GX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얘들아, G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그 GX라는 함수가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우리는 GX의 무슨 값을 오라고 부를 수 있니? GX의 최소값을 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걸 준 거야. 알겠지? 뭐다?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그 G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뭐다? 그럼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봅시다.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둘 다 7이야. 그러니까 0,7을 지나는 함수야, 얘는 지금. 0,7을 지나는 함수야. 근데 0보다 작을 땐 뭐래?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래. 이렇게 생겼대. 그러니까 요 왼쪽에서는 최소값이 몇이야? 왼쪽에선 최소값이 7이야. 근데 우리 최소값 몇이어야 돼? 최소값 5여야 돼. 7이면 안 돼. 5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얘 봐봐.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맞죠? 축이 몇이니 얘들아?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이 a예요.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 요렇게 그려져. 이해돼? 근데 그러면 최소값이 어디야? 최소값이 7인 거잖아.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해가? 그러면 그래프를 이어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여기가 A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때의 값이 뭐다라는 거야? 5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A 집어넣습니다. A 집어넣으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7, 2, 5다가 나오고요. 계산하시면 A 제곱은 2다가 나오고요. A는 얼마? 1이다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A는 어디 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 쪽에 있기 때문에 답이 1인 거야. 됐죠?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여기까지 봐주시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합성함수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합성함수가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까지만 하면 일단 함수는 끝납니다. 양이 정말 많지. 함수가 끝이 없죠. 해도. 함수가 해도 끝이 없어요. 함수가 원래 정말 많아요. 함수가. 근데 아직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개나 남았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개나 남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안에 결국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함수잖아. 그러니까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안에 유리함수와 합성함수, 유리함수와 역함수 있고 무리함수도 무리함수와 합성함수, 무리함수와 역함수 있어. 그래서 양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실은 빨리 나가려면 합성함수, 역함수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 지금 이제 뭐 역함수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함수는. 그래서 역함수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천천히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잘 해놔야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설명을 덜 해도 돼. 어차피 합성함수, 역함수가 또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뭐 제대로 안 해놓으면 뒤에 가서 또 못 알아듣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 알겠죠? 봅시다. 역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제에서 역 배우죠. 명제에서 역 배우지? 명제에서 역을 뭐라 그랬어? P이면 Q이다 라는 애가 있어. 그럼 그거의 역은 Q이면 P이다 라는 거야. 그럼 그래서 내가 역을 뭐라고 했냐면 XY에 다시 PQ의 자리를 바꿔라 라고 얘기했어. 기억나세요? 그게 역이야. 그럼 역함수는 뭐야? 함수를 역을 했다는 거야. 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X에서 Y로 가는 거야. 그럼 역함수라는 건 뭐야? 그 둘의 자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즉 X에서 Y로 가는 걸 우린 F라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그거의 자리를 바꿔서 Y에서 이번에는 X로 화살표를 쏠 때를 우리는 역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P이면 Q이다의 자리를 바꾸면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야. 역은 자리를 바꾸는 거야. 얘네들의 관계를 바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를 내가 자리를 바꿨어. 그랬더니 Q가 갑자기 R로 화살표를 쏴. 다른 데로 화살표를 쏴. 그래?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역은 자리만 바꾸는 거야. 이 둘의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야. 이 둘이 이어져 있던 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럼 잘 봐. 1, 2, 3, 4에서 A, B, C, D로 화살표를 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쏴볼게. 이렇게 한번 쏴볼게요. 그러면 역함수는 자리가 바뀌어져 있을 거고 원래 1은 어디로 쐈어? B로 화살표를 쐈지. 그럼 이제 반대로 누구는 1로 쏴? B가 1로 화살표를 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두 번째, 원래 E가 C로 화살표를 쐈죠. 그럼 이제 반대로 누가? C가 E로 화살표를 쏘는 거야. 자리만 바뀌는 거야.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야 절대. 세 번째,
3이 A로 쏘는 것처럼 A가 3으로 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쏘겠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역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F라고 하면 얘는 F 역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F 역함수. 뭐 영어로도 읽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평소에 그냥 F 역함수라고 읽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잘 봐 얘들아. 우리가 집합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집합의 조건, 집합의 결정 조건 뭐였어? 원소가 명확해야 돼. 명제의 조건은 참거짓이 명확해야 돼. 함수의 조건은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맞죠? 합성함수의 조건은 연결돼야 돼. 맞죠? 정확히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뭐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 맞죠? X에서 Y, Y에서 Z를 붙인다가 합성한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합성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역함수도, 여기가 이 4개가 나왔는데 이 4개가 전부 다 조건들이 있었잖아.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뭔가 조건이 있겠죠. 그냥 어떤 함수는 내가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역함수, 반대로 바꾼다 그래서 역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의 조건을 볼 건데 잘 봐. 1, 2, 3, 4에서 A, B, C, D로 화살표를 쏠 건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 2, 3, 4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랬을 때 자리 바꿉니다. A, B, C, D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쏠 거예요. 그럼 1은 누구한테 쏴? B한테 쏴. 그럼 B는 누구한테 쏴? 1한테 쏴. 두 번째, 2는 B한테 쏴. 그럼 B는 누구한테 쏴? 2한테 쏴. 얘들아, 역함수도 함수야. 근데 지금 B가 몇 개를 쏘고 있어? 2개를 쏘고 있어. 그럼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일이 왜 생기는데? 원래 함수에서 몇 개가? 2개가 B한테 쏘고 있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 B가 2개로 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 지금 몇 대 몇이니까? 2대1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겠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 해야겠구나? 1대1이어야 겠구나. 1대1이어야겠구나. 가 첫 번째야. 그다음 두 번째, 나머지도 끝까지 연결해볼게. 3이 C로 쏘니까 C가 3으로 쏠 거고요. 4가 D로 쏘니까 D가 4로 쏠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니? A는 화살표를 지금 안 쏘고 있네? 화살표를 안 쏠 순 없어. X면 무조건 골라야 돼. 맞잖아. 근데 A는 아무것도 안 골라. 그런 일이 왜 생겨? 원래 함수에서 A를 고른 애가 없기 때문이잖아. 즉, Y값 중에 선택받지 못하는 애가 있어서 그래.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돼. A는 무조건 선택받아야 돼. 즉, 남는 Y값이 있으면 안 돼. 그게 뭐야? 1대1 대응인 거죠. 1대1인데 남는 Y값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1대1 대응인 거잖아.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1대1 대응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한 간단한 개념적인 설명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몇 가지 성질을 설명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역함수 구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서 몇 가지만 볼 건데, 중요한 것만 체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같겠죠? 원래대로 돌아왔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와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하면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F와 F 역함수든 F 역함수와 F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둘을 합성했더니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X가 나와. Y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Y가 나와. 이게 뭐야? X 집어넣으면 X 나와. Y 집어넣으면 Y 나와. 이게 뭐야? 항등함수야. 그래서 모든 책엔 이렇게 적혀 있어.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라고 적혀 있어. 항등함수를 I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구나 인데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둘을 합성하면 소거가 돼 라고 기억하면 돼. F와 F 역함수는 반대야. 예를 들어서 F는 X에서 Y야. 그치? F 역함수는 Y에서 X야. 그럼 둘을 이어붙이면 어떻게 돼? X에서 Y, Y에서 X야. 둘을 이어붙이는 순간 X에서 X가 되죠. 그러니까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인 거야. X에서 X니까. 알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자? 소거된다. 없어지면서 X가 나오는 거야. 없어지면서 Y가 나오는 거야. 그게 X인지 Y인지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F 합성, F 역함수에 3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지워지니까 3만 남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F 합성, F 역함수 합성 H3은 그냥 H3이야. 없어질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지 저거를 저렇게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방금 우리 뭐라 그랬어?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둘이 사라져서 X만 남는데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F와 G를 합성했더니 X만 남더래. 뭐야 둘은? 둘은 역함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F와 G를 합성했더니 X더래. X만 남더래. 그럼 뭐야? 아, 둘은 역함수 관계구나. 반대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약분돼서 없어져서 X만 남아. 반대로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없어지면서 X만 남네? 아, 그럼 두 함수는 역함수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G 합성 F의 역함수 합성함수를 역함수 했더니 결과물 봐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잘 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할 거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할 거예요. 내가 얘를 역함수 해볼게. 역함수 하려면 어떻게 해? X 자실 Z에서 어디로 갈 거고 Y로 갈 거고 Y에서 어디로 가겠구나? X로 가겠구나. 그러면 Z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뭐야? 얘를 돌린 거지. G 역함수죠.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뭐야? F 역함수죠. 어때? 순서가 바뀌죠. 역함수 했더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G 합성 F를 역함수 하면 둘 다 역함수로 바뀌면서 뭐도 바뀐다? 순서도 바뀐다. 두 개든 세 개든.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 다시 역함수의 그래프 문제도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봅시다. 14번 보시면 뭐라 쭉 나와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힘드니? 얼마 안 남았어! 너무 힘들어? 너무 빡세, 오늘? 너무 수업만 했어? 재밌는 얘기 해줄까? 몰라, 너네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학원이 지금 이제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잖아.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잖아. 근데 이제 과학은 중3부터 있어요. 중3부터? 과학은 중3부터 있는데 수학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과학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과학은 암기 과목이잖아. 어느 정도는. 그냥 달달달 외우면 특히 이제 1학년 거는 특히 1학년 거는 암기 과목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닌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 뭐 물리나 이런 파트에서 이제 외워도 안 되는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잖아. 근데 수학은 암기는 아니잖아. 그치? 암기와 그 계산의 비중을 따졌을 때 과학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솔직히 말하면 늦게 시작해도 문제가 없어요. 늦게 시작해도.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래는 중3도 없었어, 과학은. 그냥 중3 겨울방학부터 시작했어, 원래는. 그때 겨울방학 때 빡세게 굴리면 성적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요 근래는 엄마들도 이제는 이제 막 통합과학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수능 과목으로 바뀌면서 과학에 대한 그 뭐라 그래 중요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3으로 오픈한 거야. 중3 때부터 고등학교 걸 이제 선행을 시키려고.
그럼 무튼 그렇게 된 건데, 수학은 더 심하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중1을 오픈을 했어. 중1과 중3을 동시에 오픈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중3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명렬쌤이, 다른 선생님이 이제 중1을 하고 있고, 중2는 없고. 왜냐면 이제 중1 애들이 어차피 1년 지나면 중2가 될 거니까. 어차피 중2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중2는 내년에 생기겠지.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오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중3은 괜찮아. 중3은 사실 너네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중1은 내가 중1 수업을 들어가진 않아. 근데 좀 보면 다른 종족 같아. 내가 여태까지 학원에서 볼 수 없었던 부류야.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자꾸 답지를 베끼니까 답지를 다 걷었어. 그랬더니 사진 찍어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봐. AI한테 물어보더래. 실제로. 그러다 들킨 애들이 있는 거야. 뭐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학교 가져가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자기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답만 써오는 거지. 근데 중1이 숨겨봤자 뭐 얼마나 숨기겠어. 다 걸리지. 그럼 혼내. 그럼 울어. 약간 그런 식인 거야. 중1이라서 아직 독립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모든 걸 엄마한테 얘기해. 집 가서. 그러니까 자꾸 통해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 왜냐면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잖아. 항상 집 가서 얘기할 때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잖아. 자기 잘못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랬다. 조교쌤이 이랬다. 막 이러잖아. 누구는 보내주는데 난 안 보내줬더라. 막 그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서 명렬쌤이 죽으려 그래.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등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학 선생님 면접을 보고 있어. 도저히 안 되면 우리 중에 중등을 해야겠지만 나는 중등을 절대 안 할 거거든. 난 중등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못 참아. 나는 중등을 못 참아. 중3까지가 내 최선이야. 그래가지고 난 중등은 안 할 건데.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사실 과학도 이제 조금씩 내려가려고 중3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2 뭐 중1 내려가려고 준비는 중이어서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는데 과학보다는 지금 수학이 더 이제 급하단 말이야. 왜냐면 당장 내년부터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당장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면접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에 너네 수업하기 전이야. 4시 반에 우리가 지금 특강하면 낮에 수업하면 4시 반에 끝나잖아. 월요일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제 다른 반 수업 4시 반에 끝나. 4시 반에 끝나서 6층을 올라갔어. 쉬러? 나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쉬러 올라갔어. 6층 올라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교무실 문이 있고 교무실이 이렇게 있잖아. 교무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 자리거든? 요 자리가 내 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뒤돌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리는지가 보여. 근데 4시 반이면 다 끝났을 때잖아. 한 차례 끝나고 너는 이제 5시 반에 오잖아. 빨리 와봤자 5시에 오잖아. 근데 한 4시 40분쯤에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안 들릴 땐데. 올 사람이 없는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길래 쓱 돌아서 봤어.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즘 결제 시즌이잖아. 달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버님이 결제를 하러 오셨나 보다. 하고 쓱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서 내 할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에 정 원장님, 그러니까 맨날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여자분 있지. 그럼 이제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정 원장님이 이제 물어보신 거야. 이 사람이 나오는데 정 원장님 물어보신 거야. 이제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사람이 면접 보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다시 뒤돌아봤어. 왜 그러냐면 내가 학부모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 방금.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입고 온 옷 때문이야. 어떻게 입고 왔냐면 분명히 면접 보러 온 거야. 알겠지? 이력서를 집어넣고 1차를 통과를 해서 면접을 보러 온 거야. 근데 어떻게 입고 왔냐면 티셔츠야. 티셔츠는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어 사실 티셔츠도.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티셔츠가 회색이 아직도 기억나. 내가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옷에 별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옷 입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입던 거 계속 입어.
고르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있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입고 나왔는데 위아래가 다 검은색 다 검은색인 적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입는단 말이야. 그렇잖아. 남자한테 그렇죠. 귀찮잖아. 어떤 날 아니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난 사실 잘 몰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전에 이제 여자친구일 때 항상 이제 내가 혼났던 게 뭐냐면 분명히 오늘 뭔가 만났는데 옷이 새로워. 그럼 뭐라 얘기해? 옷 샀네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러면 그 옷은 2년 된 거야. 그런 식이야, 항상. 뭔가 나한테, 처음 보는 옷인데? 하면, 이미 산지 2년 지났는데? 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럴 때마다 이제 혼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 뭔가 새로워도 아무 말도 안 해. 오히려, 이제, 새로 샀는데 그걸 못 알아줘서 서운한 게 차라리 나. 잘못 말했다가 그러는 거야.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그 정도야. 나 옷을 잘 기억을 못 해. 근데 이 사람 옷은 아직도 기억이 나. 선명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회색 티셔츠야? 나이는 한 3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 왜냐면 내 교무실 옆자리에 고승균 쌤이라고 계셔. 요분이 한 30 중반 돼. 근데 그분보다 좀 나이 들어 보였어. 나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람이 노안일 수도 있어. 노안일 수도 있는데, 이제, 승균 쌤보다는 좀 나이가 있어 보였어. 그래서 한 30대 후반에서 40 초반? 40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한 30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일단, 위에는 회색 티셔츠에,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전면에 무늬가 있는? 뭔 느낌인지 알지? 약간, 너네가 딱 알만한 게, 스투시 옷 알죠? 그 중에 이제 요 앞에 화려한 애들 있잖아. 그런 거야. 스투시는 아니었는데, 그런 류의 옷이야. 꽉 차 있는. 근데 내가 너네 수업할 때 요 꽉 차 있는 옷 입어본 적 있어? 난 집에 무늬가 있는 옷이 최대치가 줄무늬야. 왜냐면 정신 사나울까봐. 난 모든 게 수업에 맞춰져 있거든? 생활 패턴부터 옷이랑 다 수업에 맞춰져 있어. 내가 저번에 너네는 몰랐겠지만 내가 수업하다가 요즘 이제 정신이 없잖아. 내가 너무 바쁘잖아. 하루에 막 5개, 6개씩 수업을 하니까 너무 정신없잖아. 그래서 요 슬리퍼가 똑같은 게 집에 4개인가가 있어요. 막 신고 오다가 색깔을 다른 걸 신고 온 적도 있어. 다 똑같으니까. 색깔만 다르게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난 모든 게 그냥 수업에 맞춰져 있어. 수업에 필요한 것만 사. 출근할 때 필요한 거 아니면 잘 안 사.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하여튼 그런 식인데. 그래서 없잖아. 그러고 입은 거 본 적 없잖아. 내 최대치는 줄무늬야. 그리고 줄무늬도 거의 없어. 좀 거의 없어.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진짜, 진짜 꽉 차 있었어. 꽉 차 있는, 그냥 딱 봐도 정신 사나운. 그런 거에다가, 밑엔 가관이야. 일단 바지는 추리닝. 그 다음, 발은 맨발. 맨발에 크록스를 이렇게 신고 온 거야. 뭐 하는데? 면접 보는데. 이게 내가 꼰대는 아니잖아. 지금 이 상황이. 너넨 MZ잖아. 요즘 MZ라고도 안 부르잖아, 너네는. 맞잖아.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면접 보러 가는데, 그러고 간다 생각해봐. 알바 면접도 이렇게는 안 가. 알바 면접도 요즘은 맨발로는 안 가요. 그래도 운동화는 신고 가지, 최소한. 이제 알바 면접 옷은 이렇게 입더라도, 추리닝 입고 가더라도, 신발을 신고 가지, 최소한.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온 거야. 색깔도 딱 저 색깔이었어. 약간 살색 비슷한. 저거야, 저거. 저렇게 온 거야. 근데, 너네는 공부할 땐 제일 편한 복장으로 와야 돼. 공부하는데, 너네 나중에 수능 보러 갈 때도 제일 편한 복장으로 가. 그래서 막 교복 입고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애들. 왜냐면 평소에 교복을 잘 입으면. 근데 너는 요즘 교복 잘 안 입어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자마자 학부모인 줄 알았지. 왜냐면 집에 있다가 그냥 어디 가는 길에 결제해야 돼서 학부모들이 가끔 이렇게 올 때가 있어. 그럼 편한 복장으로 오겠지. 집 앞에 슈퍼 가다가 그냥 학원 들렸다가 가면 이렇게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자마자 학부모인 줄 알았지. 결제하러 온. 왜냐면 그거 하고 갈 거니까. 그게 아니라 면접 보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라서 다시 봤어. 뒤돌아서 여기서.
그 속으로, 와, 저 사람은 진짜 같이 일하기 싫다. 뽑히면은 나랑 같이 일해야 되니까. 수학 같은 수학이니까. 회의를 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너네가 알진 모르겠지만, 나는 슬리퍼를 신어도, 웬만하면 난 슬리퍼만 신어. 왜냐면, 오래 서 있으니까. 오래 서 있으니까, 발에 땀 차기도 하고, 다른 걸 신으면. 그래서 웬만하면 슬리퍼만 신어. 근데 슬리퍼를 신어도 난 맨발로 단 한 번도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맨발이 보기 싫은. 남의 맨발을 안 보고 싶을 수 있잖아. 유빈아, 미안해. 내가 널 까는 게 아니야. 절대. 넌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난 앞에 서 있으니까. 너는 앉아있으면 난 앞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싫으면, 피해가 되는 거잖아. 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난 맨발로 학원을 안 와. 그 다음에, 너네가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녀도 아마 내가 반바지를 입은 모습은 못 볼 거야. 난 반바지도 안 입어. 수업할 때. 평소엔 입지. 평소에 뭐 내가 뭐 헬스장에 운동하러 갈 때나 갈 때도 반바지는 입지. 반바지 입을 수 있지. 평소엔 입지. 근데 내가 길 가다가 나를 만나면 내가 반바지 입은 모습을 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수업하러 올 때는 절대 반바지를 안 입어.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막 무슨 막 다리에 컴플렉스가 있고 그렇지 않아. 보여달라 그러면 따라와 보여줄게. 아무튼 그러니까 막 다리를 걷었는데 갑자기 의족이고 막 그런 게 아니야. 다 달려있어 나 다리. 그런데 혹시나 서준이가 수업을 듣다가 수업을 듣기 싫어. 그 딴 데를 봤어. 근데 하필 내 다리에 시선이 이렇게 간 거야. 근데 내 다리에 이제 나도 남자니까 털이 있을 거잖아. 근데 내 털에 갑자기 시선이 꽂힐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게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 특히 어떤 여자애들 중에서는 그 털을 진짜 싫어하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내가 걔 때문에 제모를 하고 올 수는 없잖아. 그 대신에 가릴 수는 있잖아. 그래서 난 반바지를 안 입어. 그리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도 그냥 남 앞에서 별로 내 맨살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 난 수영장 같은 데도 잘 안 가, 그래서. 찜질방도 잘 안 가. 다른 사람이랑 그냥 내 맨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운동하러 갈 때도 헬스장 가면 나시 입은 사람들 많잖아. 아, 진짜 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가. 꼴 보기 싫어, 사실. 내 시야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많아. 근데 난 운동하러 갈 때 나시 안 입고 간단 말이야.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가지. 아무튼 그런 식인데, 와, 면접 보러 오는데 맨발은 좀 충격이더라고. 그럼 도대체 평소에 수업할 때는 어떻게 수업한다는 건지. 이 정도면 거의 나시 입고 수업하는 거야, 평소에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갑자기 수업하러 오는데 내가 금요일날 수업하러 왔어. 왔는데 갑자기 내가 나시를 입고 와. 그럼 그게 수업이 집중이 되겠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에 수업하는데 갑자기 반바지를 입고 온다. 아니면 갑자기 나시를 입고 온다. 그럼 전쟁 난 거야. 오다가 뜯긴 거야. 누가 잡아 뜯은 거야. 그거 아니면 그럴 일이 없어. 어?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깁스 때문에 바지를 못 입은 거야. 그거 아니면 난 평소에도 그렇게 잘 안 입거든. 근데 와, 월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떨어졌지. 당연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뽑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뭐 이러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우리는 학부모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 갑자기 상담이 잡힐 수도 있어. 그럼 상담을 해야 돼. 만약에 너네 부모님 입장이야. 애 상담을 하러 왔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맨발에 슬리퍼 신고 상담하러 들어와. 그러면 싫지 않겠니? 저러고 갑자기 내가 상담실로 딱 들어가는데 이런 티셔츠, 회색 티셔츠에 추리닝 입고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인사를 해. 그러면 내가 학부모였으면 그 학원 안 보낼 것 같아. 솔직히. 최소한의 예의가 없잖아. 아무리 학생을 대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가 없잖아. 임빈아, 내가 너한테 예의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넌 편해도 돼. 넌 편해도 돼. 상처받지 말고. 무튼 유빈이 갑자기 막 다음 시간부터 양말 신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만 그런 거지? 괜찮아. 무튼
안 보고 있다가 서준이 때문에 이제 봤네. 아무튼 월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월요일에. 그러니까 진짜 충격이야. 다시 한번 느꼈어. 내가 만약에 저러고 학원을 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 난 앞으로 더 양말을 안 신을 일이 없고, 나는 양말이 진짜 만약에 양말이 없어, 집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빨래를 못 돌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는 길에 사서 신고 올 거야. 실제로 내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기 내가 작년까지는 철산관도 있었어. 철산관 하는 거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내가 철산에 살아. 그래서 철산관 갈 때는 걸어가. 철산관 갈 때는 집에서 나와서 이제 얼마 안 걸리니까, 집에서 걸어가면 한 10분도 안 걸리니까, 그냥 걸어가, 철산관까지. 근데 걸어가다가 흙탕물을 밟은 거야, 내가. 그때 비가 엄청 올 때였거든? 걸어가다 흙탕물을 밟은 거야. 그럼 이제 양말이 시꺼매지잖아. 요즘은 그럼 그 흙탕물이 하얀색이 아니잖아. 까맣잖아, 흙탕물이. 밟으면 양말이 까매지잖아. 근데 철산관을 들리실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철산관 바로 옆 건물에 다이소가 있어. 그래서 가는 길에 다이소에서 양말 사서 양말 갈아 신고 수업했어. 그런 게 싫어서. 조금 더러워진 게 아니라 너무 더러워져서 아예 그냥 젖어버려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최소한의 예의? 내가 막 머리도 안 감고 옷도 막 너저분한 거 입고 와가지고 수업하면 그게 신뢰가 가겠냐고. 아무리 수업은 똑같이 해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를 그래도 최소한은 내가 진짜 메이크업 받고 옷도 진짜 화려하게 입고 그럴 수는 없어. 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태생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단정하게는 하고 오려고 하는 편이야. 근데 그랬어요, 월요일에. 그래서 어떻게 나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은데, 그리고 너네보다는 진짜 20살 넘게 많은데 너네보다 사고가 더 MG야. 너네보다 사고가 더 MG야. 근데 그런 사람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저렇게 생각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 잠 좀 깼죠? 이제 수업도 거의 다 끝났어요. 얘까지만 보고 끝낼 겁니다. 오늘 1번만 보고. 봅시다. 역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함수 구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왜?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 대신에 그래도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사실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지 않는 한 역함수를 안 구할 거라서 그래.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봐봐. fx는 ax 플러스 b래요. f-3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저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야. 맞나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두 번째, f 역함수의 7은 1에. 근데 너네 역함수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얘는 뭔 뜻이야? 역함수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 라는 뜻이야. 근데 역함수를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럼 어떻게 집어넣을 거야? 역함수를 구하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너네한테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꿀 거야. 우리 지금 뭐 알아? fx가 얘인 거 알잖아. 그럼 역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로 바꿔주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예요. 근데 역함수가 뭐라고? x, y의 자리를 바꾼 거 우린 역함수라고 부른다고. 맞아? 그럼 그걸 다시 바꿔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잘 봐. 얘가 x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기가 y가 있어야 될 자리야. 그거를 바꿔주겠다고. 어떻게 바꾸면 돼 그러면? f 2는 7이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해서 집어넣지 말라고.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이제? 저기다 2는 7이다 하면 답 나오지, 연립하면. 괜찮아? 이렇게 풀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거 봅니다. 밑에 거. 555번 볼게요. 555번. 방금은 f 역함수의 7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꿨어.
근데 555번 봐봐. 이번에는 뭘 구하래? 지금 G는 F 역함수야.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G는 F 역함수니까 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8은 F 역함수의 8이다 라는 뜻이잖아. 얘를 구해라 라는 거야. 지금 얘는 이제 뭐 뒤에 거는 의미 없으니까 얘만 볼게요. F 역함수의 8을 구하래. 근데 F 역함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원래대로 바꿀 거라고. 원래대로 바꾸려면 XY가 있고 그걸 바꾸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만 있어 지금. X가 8이라는 건 알아. 근데 얘가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우린 얘를 미지수로 설정할 거야 앞으로. 그럼 어떻게 바뀌어 얘가? F, K는 8이다로 바뀌죠. 즉 F 역함수의 8이라는 건 F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오느냐라는 말인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다시 F 역함수의 8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뭘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오느냐를 의미한다고.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8이 나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8이 나오죠. 즉 F 역함수의 8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 항상 앞으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걸 원래 함수로 바꾸겠다. 원래 함수로 바꾸는 과정이 앞에처럼 값이 나와 있으면 자리만 바꾸면 되고 값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미지수 설정해서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겠다. 그럼 자리를 바꿔놓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뭘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오느냐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역함수 끝내고 뒤에 연습 문제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